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간밤에 CPI 서프라이즈가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네. 저희 반도체주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요. 네. 야, 반도체주 이제 좀 가주나. 불확실성 좀 제거되나. 그리고 우리도 2차 랠리 가능한가. 이런 기대감 가져도 되는 장입니까? 아, 반도체 진짜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특히 반도체 주도 쪽에서 섹터가 PCB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는 거의 뭐 공매도 공급 타겟돼가지고 주가가 또 뭐 장기 평선 아래쪽까지 하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캔들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영망치가 나왔더라고요, 캔들이.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종가에서 매수하기는 좀 두려운 캔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일 빠진 만큼을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앞서 1부에서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2부를 좀 통해서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환율이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맞아요. 1,300원 언더로 하회했습니다. 1,296원. 그렇죠. 1,296원이고 현재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본장 개시 전에 여외이기 때문에 1,297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300원 언더로 좀 빠졌다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고착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1,300원이 이제 저항이 되면서 그래야지 뭔가 안정적인 뭔가 우리 시장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CPI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이제 CPI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다라고 한번 이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회할 거로. 왜냐면 7월 달에 유가가 100불을 언더로 빠졌었고 그래서 헤드라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가라든지 이제 국내에서 레포트를 쓰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양극화였죠. 양강이었죠. 뭐냐면 헤드라인은 하회할 건데 코어, 핵심이 조금은 부진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어제 시장을 뭔가 안도적으로 급등을 만들었던 원인은 코어 CPI가 하회했던 부분이었죠. 0.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측치 0.5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요 배경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화석 에너지 안정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유가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WTI 유가 흐름을 우리가 견주해서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서 7월까지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지 않습니까?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뭔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 줄을 건너거나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가솔린 그리고 연료 가격이 어느 정도 사재기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꺾였던 부분들이 7월부터 나왔었고 이제는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5월에서 7월까지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부분들 바로 지금 이제 막대 그래프로 뭐 거의 뭐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연료유 가격에서. 그렇죠. 가솔린 가격, 연료 가격 뭐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거 재고도 서프라이즈하게 늘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5월에서 7월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달에 촉발되고 나서부터 뭔가 드라이빙 시즌 때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유가가 130불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뭔가 이제 이 석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통상 이제 사재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꺾였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CPI를 봤을 때 또 양강의 또 구도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 이제부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아니면 이거 지표를 보고 아니면 아니야 아직은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돼라는 부분들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바로 트림 CPI라는 지표입니다. 요거는 말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화면. 트림드 CPI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트림드가 이제 제거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쉽게 해서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균치로 좀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것저것을 다 빼고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 화면을 아마 띄워야 될 것 같은데 트림드 CPI 지금 보시면 이제 6.99%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자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트림드 CPI거든요. CPI. 꺾였어요. 헤드라인이나 코어는 꺾였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에너지랑 푸드의 하락이 어느 정도 현재 인플레이션 감소 현상을 캐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이 트림 CPI를 좀 보면은
통화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뭔가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에서 뭔가 안도 랠리가 나왔지만은 트린 CPI가 여전히 상승세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양극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순수 CP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코어 CPI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뭐예요? 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통상 이제 CPI가 근원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 8품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8품목에다가 플러스 12품목까지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20가지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빠졌던 원인들이 딱 2가지죠. 음식료, 소매 가격이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렇게 2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포괄적인 CPI는 아직은 꺾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CPI 지수를 보고 이 트린 CPI는 여전히 상승세라는 걸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어제도 코바노비치라든지 이런 월가 긍정론사자들이 주식을 팔고 커머디티 상품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만기 날이에요. 옵션 만기. 예, 옵션 만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보는데 선물은 롤오버가 가능해요. 다음 물로 계속해서 2월이 가능한데 옵션은 롤오버 2월이 안 됩니다. 진강금 납부하더라도. 외국인들 포지션 딱 보세요. 극단적이죠. 위로 상방, 아래로 하방.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중간에 지금 야간 선물이 327.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2,490 정도로 끝났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끝나면은 외국인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떠냐? 야, 재밌죠? 기관들은 딱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 상승만 안 나오면 여기서 최대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다음 포지션 볼게요. 개인분들은 지금 옵션 포지션 보면은 상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330포인트, 그러니까 2,510포인트 넘어가면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전화면 보면서 기관들 보세요. 기관들은 딱 이 자리에서 끝나면은 수익이 극대화납니다. 수익이 네모칸에 그러니까 곡선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대로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뭐 만기 날이기 때문에 예측은 전혀 불가능하죠. 예, 워낙 그 롤링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의 기관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 기관이요? 예, 기관들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CPI가 잘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면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되고 주식시장에 지금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다면서 굉장히 오늘 시장 기대한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1차로 끝났으면 다시 2차 베어마켓, 뭐 베어마켓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랠리가 온다. 그동안 어려웠던 반도체까지 좋아진다. 야, 진짜 좋아지네. 라고 반도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매니저님 얘기 듣고 나니까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트림드 CPI, 그러니까 가지치기 CPI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니까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그대로 75bp 만약에 오르면 50bp 인상에 대한 기대감 높였다가 또 실망하면 주식은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 우려 계속 있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 네. 그럼 지금 랠리를 누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또 경계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골드만삭스 레포트를 보고 오면서 그 결론이 뭐였냐면 네. 지금은 철저히 트레이딩 시기지 인베스팅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좀 치고 나가면서 뭔가 종목들을 내가 매수했으면은 뭔가 튀면은 팔고 다시 다른 종목들로 좀 가는 전략이 좋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예. 강세장에서는 사실 주도주 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마켓타임 모델을 나스닥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볼까요? 네, 뭐지? 한번 보면서 뭐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너무 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반도체 업황에 그렇죠. 반도체 주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켓 타이밍 모델 오늘은 나스닥에 대한 결과를 네.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패닉 강도가 100%. 그러니까 지금 2주차잖아. 예. 목요일날 예. 거의 끝났고 그래요. 예. 다음 주 월요일날은 15일.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미국 휴장이 아니니까 다 00인데 8월 넷째 주. 뭔 일이 있을까? 22일 주거든요. 잭슨홀. 예, 잭슨홀인데 요때 이제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거든요. 잭슨홀 25일, 27일이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조금 의외인데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다들 이제 아마 환호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조금 현금을 좀 많이 지르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를 때. 네, 8.5%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트림 CPI를 보면은 아직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이 100지수, 아까 이제 나스닥 100지수인데 13,400포인트 이전에 전고점 아직 단기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L이라고 하죠. SOXL이라는 또 이제 티커 ETF가 있는데 3X짜리인데 그것도 일단은 뭐 반등 파동에 ABC 파동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게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13,400포인트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나스닥 종합이 아니고 요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빠르게 결론으로 좀 도달해 볼게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뭐 당연한 거죠. 예, 유가 일시적 급락 나왔고 지금도 88불 언더로 좀 빠졌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계량 모델은 오히려 8월 4주차까지 반대 반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떨어진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뭘까?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계량 모델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좀 병행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타이밍을 잡거든요. 예, 통상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해서. 근데 미국이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페드 와치도 보니까 거의 뭐 30% 언더로 빠졌었고, 그러니까 이제 50pp밖에 안 할 거다. 자이언트에서 빅스텝밖에 안 나올 거다. 좀 더 이제 하향 조정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도 지금 오늘 그냥 당장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량 모델은 글쎄요. 주차별로 봤을 때 8월 4주차까지는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암시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모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3,400포인트. 만약 여기 넘어가면은 이 펀더멘탈이나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맞아서 계량 모델이 틀린 경우가 있겠지만은 만약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해서 좀 뭔가 눌리는 경우가 나온다면 네. 8월 4주차까지 반대 반향 암시하는 계량 모델이 맞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어쨌든 코너명이 마켓 타임 모델, 계량 모델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반대 포지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근데 네. 이게요, 아마 계량 모델 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숫자상으로 실적이나 이런 게 계속 안 좋아지게 나오니까 적극적인 바이콜을 못 하시겠다고 앞서 투데이 인사이트의 유진투자증권 크로스 에셋 전략에 허선의 애널리스트도 그러니까 같은 아마 말을 그분도 했어요. 얘기했던 게 그거 같아요. 9월 그러니까요. 달에 확실해지면은 바이콜 하겠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렇게 따지면 못 삽니다. 그렇죠. 못 사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꿈을 먹고 뒤돌아보면 조종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네,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살짝 매니저님 놀리면 늘 기쁨님이 매니저님은 도대체 무슨 주식을 사시는지 궁금하다. 맨날 조정과 하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포지션이 롱숏 전략이에요. 어. 네, 롱 포지션 50% 갖고 숏 포지션 50% 갖고 있거든요. 반반.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반향으로 뭔가 몰빵하는 그러면 분위기는 아니다. 롱은 뭐고 숏은 뭘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롱은 주식이죠. 주식으로. 네. 숏은 뭘 당연히 사시는 인버스라든지 인버스도 뭐 이쪽으로. 갖고 계세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내일은 그 어떤 주식 사는지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환호할 때 이렇게 좀 냉정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